아, 실직자가 3명이 생겼네. 사실 슬리피 형도 돈 벌려고 뛰고, 쌤형도 돈 벌려고 한국어 못하는 척하고, 하빈이도 돈 벌려고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지만 아쉽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살아남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새 멤버들이랑 자, 이웃집 가족들입니다. 누가 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쟁 엄마예요.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좀 몰표 오라가라 해. 네가 뭔데? 자, 이웃집 가족들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 안 하면 너무 늦어. 5년 됐잖아요. 남자랑 손도 하나도 안 잡았어요. 나는 솔로 돌싱 특집 나가라. 오빠 놀신 아니야. 손이야 전혀. 왜 놀신이라고 생각해? 쟁 엄마예요. 제가 그 배우자분을 아내라고 네네.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저도 와이프라고 부르고 저도 와이프입니다. 그냥 와이프 둘 정자가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솔드아웃. 저 집은 남편이 얘기를 나왔네? 와이프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플 수 있는 거니까 난 진짜 멋진 사람이다. 세상 남자가 제일 좋던데. 저는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가족입니다.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남자친구가 괜찮더라고요. 오, 또 정확하니까. 게이다가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긴장했겠니. 단단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사위 단단하네 이렇게. 미워 죽겠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봐 이거. 이쁘다. 피디가 미쳤어. 피리가 미쳤고. 피디가 작가도 이러다가 KBS가 되겠어요. 에휴. 석천이 형은 그때 한번 녹화 때 뵀는데. 네. 이태원에 오셨더라고요. 이태원 금지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금지령인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물이 흐리잖아요. 곽범이가 보면. 아니 근데 나는 조금 궁금한 게 네. 형님 쪽에서는 저는 안 먹힐 상인가요? 아니 나름 네. 매니아층이 있을 거니까. 매니아층이. 그러나 나의 보석하면 절대 못 들어온다라는 거. 내 예. 꿈이다. 거기 무조건 한번 나가서 내가 똥 싸고 온다. 내가. 근데 일본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일본 쪽에서. 일본 쪽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오사카 가면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 일단은 뭐 두 분은 워낙 네. 유명하신 네. 유명인들인데 한 분은 조금 소개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저희 쪽에선 사유리 씨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쪽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쪽은 네네. 어디예요? 어디 쪽? 저 아기 키우는 레즈비언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 아기를 낳은 지는 이제 2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와이프, 저, 딸 그리고 고양이 2마리랑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오가족. 다섯이서 오가족. 대가족 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둘 있는. 네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지금 저랑 규진 씨만 아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없고.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없으신 거 맞죠? 아니.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아내 역할을 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하여튼 뭐 그러세요. 저도 쉬진 않습니다. 네, 인기가 아직 식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배우자분을 네네. 아내라고 네네.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저도 와이프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와이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규진이 너는 허스번드야? 이러는데 저도 와이프입니다. 그냥 둘 다- 와이프 둘. 예. 엄마가 두 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아빠가 아니고.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역할이 내가 좀 더 나서서 남편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머리 짧잖아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웃겼던 뉴스 댓글이 저 집은 남편이 얘기를 낳았네? 그래서 무슨 말이지? 어렵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일까? 오늘 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 조합이? PD가 모르는 미쳤네. 부- 예, PD가 미쳤어. PD가 미쳤고, PD 미쳤고, 작가 미쳤고, 미쳤어. 다 미쳤어. 찍는 감독님들 다 미쳤어. 아니 감독님 여기 원래 두 분 더 있는데 어디 갔어요? 쫄리시면 빠지시던가. 자, 오늘 사실 녹화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걸 잘 풀어내면 제가 퀴어 축제 MC나 네. 비혼모 행사 이런 거 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네, 창조 경제죠 그런 게. 그런 거. 네네네. 일이 많이 들어. 죄송한데 네. 밥그릇은 정확하게 나눕시다. 퀴어트 MC를 왜 네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 형 근데 해봤어요? 안 바빠요? 해봤어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듣자니 세 분 다
KBS 뉴스 출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앵커를 했나요? 세 분 다 KBS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던 적이 있다.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기사가 났었는지 한번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는 아기를 주사할 때 근데 먼저 KBS에 있는 친한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상하게 기사가 나올까 봐 걱정했었어요. 연예 기사에서 뭐 엄청 이상하게 기사가 나올까 봐 걱정되니까 최원정 언니라고 하는 KBS 아나운서 언니가 내가 아는 기자 오빠를 믿고 그냥 그 사람이 인터뷰를 쓰는 게 어떠냐 미리. 그래서 제가 믿고 그냥 했어요. 아, 그게 다 작전 들어간 거야. 작전 왜냐면 그 기자분 승진했을 거야. 아 맞아 승진했어. 아, 상탔어. 승진합니다. 진짜로 사유리 기사로? 네. 규진 씨는 어떤 기사? 전 2번 나왔었는데 한 번은 결혼할 때 기사가 났었는데 회사에 청첩장을 냈더니 회사가 휴가를 줬어요. 동성 부부임에도 결혼식을 인정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때 기사가 났었고 청첩장 모임을 KBS에서 와서 찍어주셨어요. 네. 안 자르고 휴가를 준 거예요? 그 회사 대단한 회사네. 진짜. 나이스. 아니 그 회사 뭐예요? 정확히 회사 얘기 좀 해줘요. 어디예요? 어디요? 회사 근데 외국계여서 가능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한 번 났었고 그 다음에는 아기 낳을 때 약간 레즈비언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 조합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레즈비언 출산 그렇죠. 많이 없죠. 그때도 한 번 언급이 돼서 그 두 그러니까 해외 번. 뉴스 토픽에서 맞아요, 볼만한 맞아요. 그런 맞아. 한국에. 한국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자기가 임신하고 주사하려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은 아내분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의사인데 마취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무통주사를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출산을 못 하겠다. 아기 낳을 자신은 통증을 없다. 아니까. 예, 힘든 게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멋 모르는 애한테 그냥 맞아요. 너가야 맞아요, 나라 맞아요, 이랬구나. 맞아요. 전 아무것도 난 그 모르니까. 고통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멋진 일이다. 와이프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플 수 있는 거니까 난 진짜 멋진 사람이다. 내가 낳아야지. 이게 처음 들어본 토크라. 나도 처음으로 아, 근데 이게 지금 와이프 친구들이 진짜 부러워요. 와, 나도 남편이 낳아주면 좋겠어. 그렇지. 나도 남편이 그런 낳아주면 마음이 좋겠어. 있죠. 그렇지. 대신 아프고 싶다 뭐 이런 것처럼. 네, 저게 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욕 먹었어요? 그때? 여기 그럼요. 많이 먹었죠. 진짜. 어느 쪽에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욕이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제가 결혼할 때는 많은 욕들이 애기 낳을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맘대로 한다. 근데 났어. 근데 낳았어. 나- 근데 또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를 낳다니 무책임하다. 그래서 약간 낳든 안 낳든 무책임한 거여서 그래서 그 정도 욕은 욕도 아니에요. 맞아. 얘기해 주세요, 형님.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는 어땠어요? 인정하면 대한민국 인종이 말살된다. 없어진다. 끊긴다. 스케일가 크다. 네. 스케일이 크다. 네. 석천이 형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치. 커밍아웃이 뭐야? 그 단어도 형님이 처음 쓰셨고. 제가 처음으로 한 건 어. 참 많아요. 궁금한 네. 게 저는 출산하니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결혼하니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도 맞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게. 안 하면 훨씬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했어요? 진짜 궁금해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나 같은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너무 힘든 그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살았는데 점점 나는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 있었어요? 그때 홍석천 하면 야. 그 빠져. 당대 최고의 캐릭터 최고의 유행어 중에 곽범 저런 애들은 보이지도 않았어. 그 얘기 좀 해줘요. 기억나요? 미워 죽겠어. 이게 이미 커밍아웃 아니었어? 미워 나 계속 이걸 표현을 했어.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제 연기 진짜 자연스러운데. 진짜 연기 신이야? 막 이런 칭찬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니까 점점 더 제 개인의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이제 그때 딱 2000년이고 21세기가 오면 나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사회가 바뀌니까 좀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어. 근데 달력만 바뀐 거야.
사람들은 똑같대. 그렇지. 똑같아. 쉽게 안 변해. 내가 저는 그 아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슈돌 네. 갔을 때 KBS 앞에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럼. 오랫동안 했었어요, 진짜. 겨울부터 여름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 촬영 때문에 KBS 와 있었어요. 근데 혼자 KBS 아니고 KBS라고. KBS. 정확히 얘기해요. KBS라고 왜 자꾸 하죠. KBS라고 하죠? KBS라고 하고 KBS예요. KBS 갔는데 시위를 왜 했어요? 그 제가 일본문대 슈돌에 나오니까 정말? 네네네네 시위하는 거 보고 오빠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당했었으니까. 그래서 너 괜찮아? 라고 원래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 해주는 게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통 모든 게 네. 1호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보다 힘듭니다. 100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게이를 가밍하다. 배 이상일 것 같아. 미워 죽겠어. 어려운 결정을 형은 살면서 많이 한 것 같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누군가 파트너가 생기면 남의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고민을.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뭐 마침 우리 누나가 이제 혼자가 되면서 아이들한테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아유 그래 그럼 뭐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좀 자라서 나한테 이제 왔고 아이들이 다행히 착하게 잘 컸어요. 이게 이런 특이한 삼촌 밑에서 착하게 자랐는데 아이들이 항상 고마워하고 약간 사랑하는 표현을 잘해. 자 그러면 규진 씨 결혼식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휴가도 그럼요. 받았고. 이 결혼식 사진이구나. 네네네네네. 아내분이신 거고. 맞아요. 사진 나가도 되나요? 네, 이거 괜찮습니다. 보도가 됐던. 네네네. 어디서 했어요, 결혼식? 호텔. 아, 네. 호텔이요? 네. 거기서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근데 수 되게 있는 특이하다. 게 신부가 둘이고 맞아요. 웨딩 드레스를 둘 다 맞아요, 입고 맞아요. 드레스를 더블로 그러면 들었겠는데? 더블로 들었지. 오. 그러면은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드레스 입고 딱 원래 이거 있잖아. 커튼 원래 열 때. 남편들이 연습한단 말이야. 이거 서로가 서로한테 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하거든요. 음. 동시에 해서 너무 괜찮았어요. 동시에 돌아봤어. 동시에 짠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봤어? 친구들이 뭐 누가 봤을 거 아니에요? 게이 친구들이 와서 봐줬어요. 게이 친구들이 그거를 대신해줬구나.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봐 이거 이러면서 이쁘다 다음 궁금한 게 여자끼리 드레스를 입으면 누가 더 예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이거- 자기보다 예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쁜 사람을 좋아해서 와이프가 더 예뻤으면 오. 좋겠고 제가 제일 어울린 드레스는 약간 중동 부자 같은 비즈가 미친 듯이 달린 미러볼 같은 거에 어울렸는데 그거 하니까 저만 미러볼처럼 빛나서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둘의 조합을 생각을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잘 입은 것 같아. 네, 네, 그쵸, 잘 입은 것 그쵸. 같아. 커밍아웃을 언제 했어요? 커밍아웃 그래, 대학교 궁금하다. 때 했는데 결혼만 하지 마라 규진아. 진짜? 레즈비언인 거 괜찮은데 결혼만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왜냐면 복잡해지니까 이게 뭐 한 단계 더 모두가 복잡해져. 알게 되고 주변 이러잖아요. 사람들. 자신들의 뭐 직장 동료나 친구들까지 알리고 싶진 않았던 맞아. 거죠. 어려운 길에 가는 거 아니까 부모님이. 네. 근데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부모님은 어떤? 그래서 막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막 의절해 이래가지고 한국 가족이 의절도 쉽지 않은 게 맞아. 또 2달 뒤에 막 규진아 뭐 자니? 막 이러고 연락 와가지고 전 여친처럼. 그니까요 전 여친처럼 아유. 지금 연락해요? 부모님이랑. 아기를 낳은 뒤로 너무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아. 할머니인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관계가 발전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진을 안 보내면은 사진은 왜 안 보내니? 동영상 매일 하나씩 보내는 거 알지? 뭐 난리가 났어요. 어머 손주가 네, 생겼으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석천 형님도 내년에도 드레스 투어 가실 일이 있- 결혼해요? 저는 제가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딸 아.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몇 살인데? 30. 아니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또 괜찮더라고요. 오, 또 정확하니까. 네. 귀신같이 볼 거 아니야. 네. 게이다가 그 게이다가 있어. 남자친구가 얼마나 긴장했겠니.
탑게이 아빠한테 장인한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아빠랑 다른 각도로 봐버리는 거야. 다르지. 일주일에 헬스클럽 몇 번 다니냐부터 봤으니까.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네. 나 궁금하긴 하다. 단단하더라고요. 네. 아유 우리 사위 단단하네 이렇게. 건강한 사이야. 그래서 그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딸 결혼식 할 때 버진 로드를 걸어야 되잖아. 내가 걸어야 되는. 오빠가 걸어야지. 걸어야지. 나는 내 남자친구랑 걸은 적도 없는데. 내가 진짜. 버진 로드는 형 거지. 그럼 축의금도 앉아있고. 내가 한 7은 있나? 아 형님이 결혼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는구나. 몰라요. 룰을. 왜? 내 지인 축의금은 내가. 진짜? 형 아예 결혼 모르는구나. 해봤어야지. 너 해봐서 아주 좋겠다. 사유리 누나는 그러면 자발적 비혼모라고 네네네. 표현하면 맞는 거죠. 예. 결혼 생각은 아예 없으시고. 아니요, 제가 비혼모가 되는 게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오래 사귀었고 너무 장거리였어 근데.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 당장 임신 안 하면 늦어. 늦어. 지금 당장 아기를 낳으려면 그런 방법이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그럼 사유리는 지금은 제가 연애가 있나? 진짜 거짓말 없이 남자랑 손도 하나도 안 잡았어요. 5년 동안. 데이트도 안 했어요. 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만약 잘 때도 애 아빠로서는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많은 거 생각하게 되면 들이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사유리는 쉬지 않는 애였는데. 맞아, 5년 전에까지 안 쉬었어, 오빠. 아기가 생기면서 이게 아예 인생관이 좀 달라지는 것 바뀌었네. 같아. 맞아요. 사유리. 어. 그래도 해야 되니까 너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재밌더라. 가자. 너 나가라. 오빠, 널씨 아니야, 처녀야, 처녀. 아 맞네. 형이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왜 널씨라고 생각해, 오빠? 저기 죄송한데 초혼이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널씨 아니야, 처녀야, 처녀. 처녀! 네. 형님은 그러면 결혼식에 대한 로망 저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원래 전 비혼주의자예요. 원래. 원래. 근데 가끔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동성혼이 한국에서는 워낙 안 되고 뭐 저는 제가 죽고 나서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옛날에 최근에 올 봄에 태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 친구가 있는데 태국이 동성혼 합법화가 되니까 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다가 처음으로 야 나도 한번 죽기 전에 이런 좀 결혼식 같은 거 한번 하는 거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자그맣게라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동성 커플이나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규진씨 커플처럼 법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지만 주변 분들 가족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아졌어요.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가 가족 친구들 이해해주면 저도 언젠가는 한번 꿈꿔보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1호가 좋다고 커밍아웃도 1호로 했는데 그래서 나도 결혼도 내가 1호로 하고 싶었어. 근데 김조광수, 김승환 그 커플 있잖아요. 걔들이 손수를 치더라고. 근데 1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뭔가요? 결혼을 2호로 하더라도 이혼을 1호로 하면 돼. 그러네. 곽범 요즘 좀 잘 나간다고. 이건 지어주세요. 뭘 지워줘. 이게 지금 400만 올라가는 멘트인데. 그럼 사유리 씨랑 규진 씨 네. 그 임신 과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는 맞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디서 구하지 정자를? 그치 이런 거는 어디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우리 되게 남는데. 많이. 우리 정자 남아요, 되게. 저는 정관 수술해가지고 정자가 있는데 우린 나만 남아요. 알아. 나만 알아. 얘네가 밖으로 나온 나가. 적이 없어. 어머, 매력 없다. 이게 나는 형한테 아무 매력을 못 주네 오늘. 아니, 저희는 되게 많다니까요. 네. 근데 많은 것 같죠? 음. 막상 찾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없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었어. 얼마 자세히 봤어요. 얘기가 아니었어. 왜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정자 기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1년 반을 기다리래요. 정자가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솔드아웃. 솔드아웃? 약간 나 정자 약간 100만 마리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도 1년 전에야
이런 싱글 여성이랑 레즈비언 부부한테 정자 기증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손들던 사람들이 다 정자 받아가가지고 정자가 품절 난 거예요. 정자 품절이. 그니까요. 완전 빅히트 상품이야 뭐야. 근데 품절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그래서 옆 나라인 벨기에를 추천해서 갔더니 그래도 거기에는 옛날부터 기증을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기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랜덤이었어요. 벨기에는 진짜? 고를 수 있는 거 인종, 눈 색깔, 머리 색깔. 나머지 네. 정보는 네, 없고. 네. 이것도 고를 수 있는 게 아닌 게 약간 혹시 동양인을 원하면 또 1년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보단 그냥 있는 정자 주세요. 라고 했고 아기 때 사진도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 병원 쪽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의료 정보만 가지고 진짜 있어서. 기증이구나. 자, 그럼 사연 누나는 어떻게? 저는 입양 처음에 하고 싶었거든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일본 사람이는 싱글은 입양은 못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으려면 그런 방법이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는 데는 EQ가 높은 거를 생각했고 공감 능력? 공간 능력이 있고 저는 쉽게 포기하는 게 있어요. 아 귀찮아 안 할래 이런 성격인데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끝까지 그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저랑 반대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쟤는 어떤가요? 진짜 더럽게 말이 안 듣고 진짜 끝까지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해요. 끝까지. 확실하네요, 제대로네. 그거는. 제대로 돼요. 아기를 키우면서 기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일 때가 있어요. 정리를 잘하고 꼼꼼하고 우리 애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 왼손잡이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정의 집안에 없는 성격이 있으면 그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이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타고 나도 사유리가 엄마면 그 유전적 기질보다 좀 세거든요, 사유리가. 그렇지. 네, 환경 요인이 맞아. 굉장히 세요. 맞아. 네. 이런 게 자격이나 뭐 조건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따지거나 이런 게 없. 일본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 심리 상담을 2번 받게 했어요. 진짜요? 네, 뭔가 부모로. 자격이 있구나. 약간 테스트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를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한 애가 아닌가. 약간 보는 시간인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심리 상담을 해요? 왜 들으면? 심리 상담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네.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왜 나는 아빠가 없어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대답할 거니?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심리 상담사랑 같이 맞춰가요. 어떤 정답이 우리 가족한테 맞는가. 그렇지. 저희 정답은 그냥 원래 아빠가 없는 집 너무 많다. 엄마가 둘이어서 없을 수도 있고 엄마가 한 명이어서 없을 수도 있고. 아빠가 아예 없어진 집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냥 다양한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가 저희 답변이고 와이프의 답변은 부모는 고를 수 없어. 가 와이프의 T네, T. 네, 완전 T, 팀, T. 완전 팀. 혹시 일본에도 그런 게 그런 게 있었는지. 섹션이 없는데 이제 제니 5살 되니까 그런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궁금하니까 그때 미국에 있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제가 샀어요. 거기는 아빠가 2명이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가 2명이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 아빠가 없는 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제니 어디야? 하면 엄마랑 둘이 있는 거를 다 해가지고 이거는 나야. 지금부터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방송하면서 이렇게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진짜 많이 배우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사실 모던이 제일 어려운 것 제일 같아요. 어려운 가장 거. 모던이 사실 제일 욕도 안 먹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던이라고 하는 게 좀 부럽기도 해요. 사유리가 저런 얘기할 땐 놀랍지 않아? 맞아, 놀라워. 절이 됐어. 아니, 내가 매체에서 보던 사유리 누나랑 달라. 달라요. 그때는 이 누나가 웃기려고 이상한 소리 하는 누나였는데 게스트에 있었지. 제니 있는 뒤로 달라진 것 같아. 이제 아이들이 크면 더 다양한 가족 형태, 더 다양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는 거니까 어떤 사람으로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아까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좀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좋은 아빠, 훨씬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아. 굉장히 KBS적이었나? 너무 좋은 얘기였어. 너무 좋은 얘기였고 저는 다양함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거지. 그 어울리는 게 그 다양한 거는 시대마다 바꿔요. 그럼 맞다고 생각하는 거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10년, 20년이 다를 수도 있고. 맞아.
두 분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라는 거를 밝히는 과정 이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유리가 어렸고. 임신한지를 몰랐어요. 같이 방송을 계속 하는데 티가 안 났어요? 티가 안 나는 아니, 거야. 오빠 너무 웃겨. 제가 32주까지 오빠 옆에 있었어요. 32주 때까지 몰랐어요. 32주 매주 만나고 근데 야 사유리 살이 쪘어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 오빠는 이미 모든 게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기쁜 사람이구나. 난 몰랐어. 전혀 모르고 여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살이 찌든 말든 상관없었대요. 방송을 진짜 하는데 여자에 관심이 하나도 하나도 아니에요. 없어. 점점 사유리가 점점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지 관리를 이렇게 안 하지? 무슨 옷을 맨날 이렇게 펑퍼짐하게. 펑퍼짐한 어. 치마를 큰 치마를 계속 입고. 입는 거야. 이상한 꽃무늬를. 맞아. 그 우리 그러다가. 방송팀에서도 아나운서만 알고 아나운서도 제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살이 찐 거를 보고 들켰지. 아나운서랑 아나운서 코디 동생이 사유리가 임신한 것 같다. 근데 이상하다. 숨기고 있고 하니까 제 매니저한테 혹시 사유리는 임신했어? 했더면 모르는 척 해야 되잖아요. 비밀입니다. 모릅니다. 제 입에서는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제 입에서 임신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사유리 매니저가 착한데 눈치가 없어. 아, 임신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빠가 제가 임신 6개월까지 몰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6개월 때 아빠한테 편지 썼어요. 당신 딸이 임신했어요. 좀 있으면 애가 나와요. 편지로. 근데 우리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왜 당신의 딸이 임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했더니 사유리만 건강에 있었으면 상관없다.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상관없어.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괜찮아. 멋있다. 근데 멋있다. 딸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 아니야 아들이야 했더니 아 그래 근데 딸일 수도 있잖아. 딸이야? 이게 매일부터 딸이야? 부터 시작한 거. 출산하고 전날에까지 딸이야? 딸일 수도 있잖아. 나왔는데도 물어보면 웃기지. 딸이야. 아들이야. 딸일 수 아들이야. 있잖아. 좀 규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당시 프랑스에서 주재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서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 근무 첫날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와이프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 애기는 낳을 거야? 이랬거든요. 바로. 제 상사가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흔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회적으로 큰일인 거예요.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동성 그 그렇지. 부부가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임신 8개월쯤에 그때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행진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거 하루 전날에 기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너무한 게 지면에는 되게 우아한 뭐 막 차별하지 말고 이런 그 제목으로 나갔는데 인터넷판에는 후킹을 해야 되니까. 뭐 언니 여기 봐봐 지난 2줄 첫 동성 부부 임신 자극적이야. 언니 여기 봐봐 자극적인 만큼 너무 많이 클릭을 해가지고 저도 약간 뜨악 했었던 기억이 근데 그 임신 사실을 가족들한테 네네.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반응들은 어땠어요? 주변 친구들까지. 저희 엄마는 너무 당황하셔서 이상한 소리를 막 했어요. 막 아빠한테 허락은 받았니? 이랬더니 아빠 허락을 왜 받아? 이랬었고 아빠는 그때 마침 주변 사람들이 다 손주가 있는데 자기만 손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규진이 행복하면 너무 찬성이야 라고 오히려 약간 부추기셔서 아버지 반응 좋았네. 아버님이 또 약간 큰 뜻을 갖고 있었네. 아내분 부모님들 반응. 아내분 부모님 결혼한 이래로 지금 완전히 연락이 다 끊겨가지고 오. 지금도? 아직까지 네네 제 생각에는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으면 무언가 연락이 왔을 텐데 제가 낳다 보니까 아마 손주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한국의 핏줄을 찾는 특성상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가 연달아 온 거니까 뭐 결혼, 그렇지. 뭐 레즈비언, 그리고 화제도 그리고, 되고 화제도 사회적인 되고, 이슈도 아이. 되고. 부모님 시간이 입장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네. 임신했잖아요. 그때 입덕 같은 거 있었어요? 위기 순간이 한 번 있었던 게 그 흔히 그런 막 전설들 있잖아요. 그래 와이프가 딸기 한경에 옛날 같으면. 막 술집 가가지고 막 구해오고 뭐 이런 맞아요. 전설들이 있는데 와이프는 그 전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밤 10시에 제가 갑자기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나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했는데 와이프가 내일 해줄게 졸려 이러고 잔 거예요. 아 서운하게. 아 그래서 약간 뭐지?
뭐지 했지만 일단 참았어요. 일단 참고 저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김치볶음밥을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머나, 야 생각하지 이혼해. 이혼 사유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게 남편이면 미쳤어 이러는데 와이프니까 그 제가 전설들 알려 이런 전설들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또 고치는 거 잘 되거든요. 아 오케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아는 게 아니고 다 교육이 필요하구나. 처음이니까. 둘다 둘다 처음이니까. 네, 남편들 다 아는 게 아니고 형들이 알려줘서 아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사유리는 뭘 먹고 싶어도 혼자 마트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혼자서는 일단 아기를 가지니까 신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친구가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임신하는 가정이 막 서로 공유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항상 같이 뭐 배 만지고 있는 사진하고 그래. 이런 사진 막 남편이 이렇게 해줬다 그래, 저렇게 그래. 좀 그랬었어요. 그치. 그때만 약간 내 호르몬도 손이지. 그러니까. 내 손이라도 빌려줄 걸. 아이고, 오빠 못 알아들으면서.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게. 석천 형이 정말 쓸모가 많은 형님입니다. 김치볶음밥도 잘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남편감일 수도 있어. 맞아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애를 낳았어. 신고를 해야 되잖아. 출생 신고를 했을 텐데 압박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피어 있지 저는 그냥. 근데 왜냐면 미혼모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흔한 거고. 병원에서 일단 1차로 써주잖아요. 거기에는 제 와이프가 아빠 모 부 있는데 낳은 사람이 무조건 모고 와이프를 부에 이게 뭔가 되는 건가라고 아주 잠시 생각했지만 그거를 주민센터에 가져갔을 때는 안 되고 당신은 한부모로 등록돼야 된다. 와이프가 관여를 해야 됐긴 했던 게 와이프가 세대주였거든요 당시. 세대주의 동거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의 복잡하다. 허락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진짜? 와이프는 엄마로서는 아니고 세대주로서 이 출생신고를 허락했습니다. 언제 몇 살 때 입양을 한 거죠? 아이들이 아기들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지. 인지가 좀 생길 때까지. 이제 삼촌이 호적에 너희 둘을 넣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성이 바뀐다. 성이 홍씨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 갔는데 갑자기 홍씨로 바뀌면 애들이 너 왜 이렇게 묻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학교로 올라갈 갈 때 때.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죠.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야. 그치. 왜 내가 친구들한테 왜 이게 그래서 내가 또 작전을 짰죠. 또? 둘이 앉아봐. 그래서 삼촌이 돈이 좀 많은 건 알지? 그게 전공법이야 근데. 안 좋은 일로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그때 너네들을 이걸 안 해놓으면 삼촌 아깝다. 재산이 못 준다. 다 딴 사람한테 가. 음.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생각하고 좀 이따 와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한 3분 그랬더니 만에 아빠 하고 들어왔구나. 아니에요. 산초. 아니에요. 고민을 심각하게 했나 봐요. 5분 걸리더라고요. 5분 걸렸어. 5분 똑똑 삼촌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싹 바꿨죠. 자, 두 일이 분이 없어. 뭐 출산하시면서 축하도 분명히 받았겠지만 다른 의미의 이야기들도 좀 그럴 들어보셨을 수도 거예요. 있지. 열받는 얘기들. 저도 이미 결혼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긴 했지만 너무 웃겼던 댓글이 기억나는데 저한테 레즈비언이 아기를 낳았더니 이렇게 책임 없는 쾌락만 즐기려고 하냐? 이래서 뭐지? 아기가 쾌락이었나? 이래서 논리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아기를 않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그분 대단하시네요. 그니까요. 아기를 안 키워봐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본인이 아기 낳아서 키우면 그 얘기 절대 쏙 들어갈 거거든. 뭐 약간 안 좋은 질문이지만 그런 얘기는 안 듣는다 모르겠다. 야, 아빠 될 사람이 누군지나 알고 니네가 뭐 임신을 해 마라 뭐 이런. 근데 사실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것보다 아기를 진짜 가질 수 있으면 모든 게 포기해도 된다. 이거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면 모든 게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욕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기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 많이 엄청 많아. 있는데 모두가 불쌍하다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제니 자기가 불쌍하다고 막 안 느끼면 맞아, 본인이. 제니 엄마 나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려운 것 같아요. 게이도 그렇고 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단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면 괜찮아진다고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각각 한부모 가족, 동성 부부 가족, 또 입양 가족인데 가족을 만들어서 정말 좋았다, 다행이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하면서 와요. 진짜 24시간 귀여워요. 진짜 귀엽죠.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랑 와이프랑 둘 다 퇴근했을 때
아기가 엄마 하고 달려오고 약간 뒤에 와이프 있고 이러면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난 혼자 살다 혼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뭐 어디 사회 기부라든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이거 상속세가 어떻게 변하지? 뭐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그러네. 아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렇게 가족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되시는 커플들은 진짜 그냥 입양을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할지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살짝 맛만 보여준 거지 뭐. 앞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 그게 다음 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예. 얼른 애들 보러 가시죠, 이제. 네네. 육아는 어려워. 저희 딸 너무 공주라서 에르메스에 들어갔는데 딸이 거기서 첫 문장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팔찌 사줘. 말이 좀 느린 친구들은 에르메스를 한번 데리고 가면 가야 되겠다. 말이 터지는구나. 제니를 마마보이였으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네? 여자친구랑 키스하기 전에 키스할 때 오케이? 해. 예비 사위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산인데 애교가 있어. 부산 남자 애교 있는 거 죽잖아. 제가 알 리가 없죠.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야, 어느 나라 토크쇼야? 이게 일본 독쇼 아니야? 일본도 되게 좋아하는 쉽지 않아. It's over tonight.